제 목소리도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뭐, 여기, 이현쌤은 애들이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떻게 학기 잘 마무리 중인가요? 네네. 아까 또 어, 저거 회의 주최하시더라고요. 8시. 네, 그렇죠. 이번에 오실 수 있어요? 어, 그때 저기 뭐야, 다른 출장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 안 겹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7월 초에 결정이라서 만약에 그게 안 음, 겹치면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25일이죠. 금요일이죠. 음, 네. 25일, 그렇지. 요즘 떡볶이 지금, 말해? 요새 떡볶이 먹고 싶은데 썬드라, 짜양. 나 이거 하고, 먼저 먹고 있어. 40분, 고기 같이 4, 먹자고 50분 하는. 뒤에. 40분 뒤에 회의가 그렇게 아, 먼저 먹어요. 아빠도 아이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 딸은 이제 왔어. 아, 학원 학원 갔다가 갔다가요. 이제 아침 9시까지 갔다가 음, 아주 그냥 두 예중 입시 시간에, 한다고 아주 2시간 난리다 넘었네요,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있는 고생이야. 선배도 오늘 저기 아침부터 도서관에서 시험 기간이라고 같이 또 음 수성구인 선배. 누가? 아, 수성구 쪽에 이제 체육과 선배. 아, 시험 기간이라고 음 같이 가서 도서관에서 또 공부를 가지고. 아이고 부모 역할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야. 음, 선생님은 오죽하겠어. 의자니 아빠인데. 저는 다 놀리고 있어가지고. 어, 그 내가 아시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나? 아는 선배가 거기가 셋째자녀야. 딸 둘에 막내 아들 하나인데 음, 거기는 제일 큰 누나랑 그 자기 세 명이서 스터디가 자기들끼리 누나가 막 가르치고 내리내리 가르치고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고. 어, 근데 그게 누나가 그걸 거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기 방학 언제예요? 17일 날이요. 아, 하루 일찍 우리랑 가시니. 비슷하구나. 저희는 거의 8월 1일에 개학이에요. 아, 어, 뭐야? 겨울방학 때 성명공사 한다고. 성명공사 그렇지.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러네. 아유야. 우리는 12일. 응? 왜 이렇게 빨리 해요? 12일. 아니다, 18일. 우린 18일. 아, 네, 에이, 저희도 깜짝이야. 18일이. 12월 9일이. 깜짝입니다. 네. 그 어저께 제가 저기를 어저께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에 저기 한 교육청에서 불러서 그 지역 안양가청 교육청 체육교사 또는 초등 체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대토론회를 열었어요. 음, 근데 거기 뭐 발제자로 좀 나와달라. 음, 원래 어떤 걸 발제하고 싶냐 원래 거기서 에듀테크를 얘기하긴 한데 일단 에듀테크보다 지금 우리에게 좀 급선무가 좀 있는 것 같다 음. 해가지고 우리의 문제점이 좀 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해서 그거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잠깐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이야기일 것 같아서 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요즘 이것도 그냥 AI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 자료도 요즘엔 다 AI로 만들어 버려요. 와. 그리고 웹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재미나이로 한 거예요. 네 요즘 재미나 해가지고 그냥 톡톡히 하고 있어요. 이거 저거.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들 우리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결국엔 어디까지 체육의 역할이 뭐냐에 대한 음,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다. 근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다 안 되고 있다. 한 가지는 체육교사들이 이런 체육교사 저런 체육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신체 활동이 중심이다. 그리고 어떤 데는 그래도 체육으로 뭘 배울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니? 이것도 우리의 체육의 그거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신체 활동이 중심이다 하는 사람도. 또 누구는 난 체육으로 뭐 정서도 기르고 역량도 기르고 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두 개 다 못하고 있지 않나. 우리 체육의 현실이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있다. 학교 체육의 현 주소가 그렇다. 전통적인 기능 중심으로만 이렇게 해오고 과도기적인 중심에서는 활동 중심으로 수행 평가 많은 뭐 다양한 활동들. 근데 이걸 넘어서서 변혁적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뭐 사회정서랑 연결해서 한다든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렇게 이끌어낸다든가 학생 주도성을 한다든가. 하지만 현장에 뭐 이거는 현장의 선생님들 그 참여한 선생님들의 설문을 받았죠. 책임 소재가 부담스럽다, 뭐 인프라가 부족하다, 뭐 에듀테크 하라고 그래놓고서 뭐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그래갖고 이제 학습과학적 이론에 따라서 한번 체육에 대한 프레임을 한번 안내를 해봤어요. 과학적으로 이렇다더라. 움직임 그 자체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과목이고 한데 그거 자체가 이제 뇌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자기결정 이론에 의하면 자율성, 뭐 유능성, 관계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더라. 학생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생주도성을 외치는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주도성에 대해서 잘못 발현되고 있는 것들이 수행평가가 학생 참여 중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이거를 온정덕 교수는 2022 개정교육과정 또는 이런 쪽으로 한 개념 기반 탐구 그 책을 쓴 온정덕 교수도 하는 얘기가 손만 바쁜 그런 수행평가 아니냐. 진짜 학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이 되고 있는 수업이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의 주도성을 우리가 빼앗고 있지 않나. 그런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주성주의, 우리가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조사하고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다양한 활동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었던 말은 결국 이걸로 토론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서는 체육에서는 신체 활동을 중요시한다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이제 토론을 할 때 대다수의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대다수가 신체 활동을 1번으로 생각한다. 또는 신체 활동이 거의 주다. 최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넘어서서 초등은 아예 체육을 그날 그 체육에 관심 있어서 온 책 선생님인 초등에서 한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있지만 체육에 관심 있어서 온 사람들도 체육을 대다수가 수업 시간을 매 학기 말이나 그걸 쪽으로 체육만 쫙 몰아놓고서 그날 행사로 다 뽑아내 체육대회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체육대회마저도 업체를 불러서 땡치고 만다라는 거야. 현실적으로 뭐 그렇다. 현장에 초등 선생님들이 체육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니 그거를 지원 그 방법이라고 또는 이게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전문 체육 강사들을 많이 배치해 달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체육 수업엔 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좀 마음에 좀 텁텁함이 좀 느껴졌었고 음악, 미술 뭐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뭐 다 가르치고 있으면서 체육을 그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고 싶다. 체육은 그래야 된다라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초등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예비교사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서 체육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이렇게 설계하고 선생님의 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저께는 체육교사 대상으로 했지만 체육교사들도 이 역할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라는 인식과 그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가지 않는 길, 이게 쉽게 바뀌지 않을 일을 우리는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럼 과연 아이들의 움직임에 초점을 더 많이 둔다면 체육 강사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운동선수 출신이나 이렇게 우리 스포츠 클럽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 체육 스포츠클럽 교사가 강사나 네, 강사가 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러면 체육 아니지. 교사가 스포츠클럽 강사 대신에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일반 교과 선생님들한테도 체육 가르치라 그러지 뭐. 그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너무 억지고 사실 어쨌든 응. 사회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러면 지금 그들은 다 체육 교사들인데 왜 그 자리에 있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체육 교사지 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사잖아요. 체육학을 가르칠 것이냐, 스포츠를 가르칠 것이냐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체육 교육과가 있냐 이거죠. 스포츠 학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교과서에는 건강도 다 들어가 있고, 종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육에서 필요한 건강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전문적으로 배우고 애들한테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스포츠만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움직이기만 하게 하겠다. 근데 저는 아직도 체육 선생님들이 좀 무식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뭐 창피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말은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체육교사들은 없어도 된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 스포츠 강사랑 우리랑 어떻게 구분을 지을 것인지. 저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왜 체육 시간에 이렇게 이론을 배우고 이래요?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체육 선생님 필요 없고 스포츠 강사만 4시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도 그 체육과 따로 있고요. 스포츠 시간 따로 있어요. 동아리 시간. 그러니까 그렇지. 애들이 종목을 골라서 하는 동아리로 스포츠로 나가는 거 하나 따로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건강을 관한 걸 배우는 체육 시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합해서 하고 있고 체육교사가 스포츠 시간이 1시간 있긴 하지만 중학교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고등학교는 교과서가 5분의 4? 5분의 4가 이론 중심이에요. 5분의 1만 스포츠 잠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종목들 쫙 있으면서 이렇게 몇 가지 종목 있으면서 나머지는 이런 쪽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안전이나 그다음에 문화, 스포츠 문화, 뭐 건강에 관한 것들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 있는 게. 과연 그거는 그럼 움직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분들이 교육과정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건지도 난 되게 의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걸. 스포츠로만 가르칠 수는 없을 텐데. 교육과정하고 연결 짓지 않고 그냥 이제 체육 교사 역할을 딱 이제 학생들 신체 활동을 시켜서 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몸을 단련하고 그게
그게 이제 1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철학으로 가진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네. 그분들도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것도 되게 의문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소수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교육과정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 소수인 것 더 같고 소수이고 그러니까 극소수의 분들만 이렇게 교육과정과 연결지어서 가게 되고 그 중에 그게 아닌 소수의 분들은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나름의 자기정이긴 하지만 체육이라는 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나름 열정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뭐 방향이 좀 틀어질 수는 있지만 그조차도 너무 소수인 것 같고 그리고 대다수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사실은 이제 어떤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그런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좀 그 생각은 들어요. 이런 얘기, 제가 이런 거를 막 교육과정 얘기하면서 이런 거 얘기 한번 하다가 어떤 선생님하고 약간 언쟁은 아닌데 한번 이렇게 얘기가 붙은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 무조건 그 애들 무조건 리그전 시킨대요. 그래서 애들이 최대한 많은 시합을 해서 이기는 것도 경험하고 지는 것도 경험하고 계속 그걸 이제 경험시키는 걸 자기가 목적으로 하고 자기는 거기에 진짜 에너지 다 쏟고 자기는 교육과정은 필요 없대요. 그 안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애들하고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졸업 후에도 그 애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걔들이 건강해지고 스포츠 클럽 대회 나가서 막 우승하는 경험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체육교사의 진짜 역할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뭔가 거기다가 너무 저보다 열심히 하시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진호 쌤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소수의 그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거라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교육과정,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합의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딱 들어보면은 정말 내가 신념이 그래서 나는 그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자기도 음,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에 대한 핑계적으로다 그거 안 필요해. 나도 네네. 마음으로는 알아. 그냥 딱 질문을 던져보면 딱 아는 게 뭐냐면 요즘 그래서 더 질문과 토론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제 좋은 질문을 딱 던지고 나면은 이제 오늘도 이제 좋은 체육 수업 나온 연구 이제 연구위원들 대상으로 또 이제 그 네모퉁이 토론을 시켰어요. 음, 체육 수업에서 움직임이 최우선인가? 체육 음, 수업에서는 움직임이 최우선인가? 알지만 알아요. 아니다. 대다수가 아니었어요. 대다수가 움직임이 최우선은 아니다. 최우선은 맞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하지만 뭐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길래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두 번째 질문이 협력이나 가치 또는 깊이 있는 학습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설계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즐겁게 체육 수업을 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무엇이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돼야 된다 라고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그거죠. 그래서 수업 어떻게 하고 있냐? 로 이제 2단계로 물어보면 거기서 딱 막히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체육 수업의 움직이기 최우선이 돼야 된다 했더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여기로 대다수가 쏠리고 체육 수업의 인성이나 협력이나 의도적으로 가시보다는 좋은 그거 한다 했을 때는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설계돼야 된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로 이쪽으로 다 가기는 했어요. 다행이야. 왜냐면 수요일 날 했었던 일반 체육교사들, 금요일 날 했었던 일반 초등선생님들, 일반 체육선생님들, 그리고 여긴 연구회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걸 강조하니까 그래도 이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돼야 된다. 그런데 그 수업의 방식에 있어서의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 질문 던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것이 깊이 있는 학습 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냥 하나의 사례, 자신의 느낌, 경험, 어떤 이런 걸로다가 얘기를 하다. 저는 평상시에 인사, 애들 에티켓,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뭐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협력 인성 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조끼, 인성 조끼를 입혔습니다. 여기까지인 거야. 계획해야 된다에 동의하지만 그 계획해야 된다의 수준과 크기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를 설계해야 되고 설계 기준점이 되게 낮은 거야. 그냥 인성 조금 넣으면 되지. 스포츠맨십 영상도 좀 자주 보고 논술도 뭐 그쪽으로 하면 되지. 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은 생각들이 많아지고 이거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지 또는 어떻게 이게 어떤 킹핀을 건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합의의 시작점은 교육과정 인정할래 말래. 네. 2007 때도 뭐 교육과정 교육과 체육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없이가 이제 그게 저변에 많이 깔려 있어요. 체육교육이 무슨 체육 수업이 무슨 교육과정이야. 체육은 다 이거지. 그리고 교육과정을 또 비판해. 제대로 공부는 안 하고서 그냥 비판해.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그래도 꼭 필요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죠? 아니, 많이 필요해요, 많이. 그죠? 많이 필요하죠. 네. 저는 지난 5년이 저한테는 에듀테크라는 것을 많이 알리고 체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함을 되게 기를 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알리고 싶어서 빨리 이거 우리 체육과가 먼저 많이 더 필요하다 이거 했었는데 이제는 저에게 새로운 비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교육과정 그 안에 교육과정을 내실화를 하는 이런 방향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깊이 있는 학습이 그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거의 내실화, 정상화, 깊이 있는 학습을 기피한다. 사람들이.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 교육과정도 사실 좀 문제가 있긴 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너무 외국 걸 차용을 할 거면 제대로 그 단계와 그거를 좀 제대로 차용해서 더 상세하게 2단계 이런 단계로 하세요. 뭐 저런 단계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의 목적과 기조는 깊이 있는 학습이다. 결국 개념 기반 교육과정 맞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방법과 그거는 애중간하게 물론 그들의 입장에 여기에 다양한 학파와 어떤 학술계의 뭐 교수들이 또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걸로 밀면은 그러게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그냥 체육에서는 이게 일반 교과에 비해서 연구가 많이 안 되고 있다. 공부가 안 되고 있다. 늦다 항상. 자격지심이 옛날에 체육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 중간쯤 돼서 우리 체육도 되게 막 그거 하다 했는데 잘하고 있다 했는데 다시금 계속 이제 현실을 보면은 더 들여다보면은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체육하고 스포츠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리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그 스포츠는 스포츠 클럽을 체육 교육과 스포츠 교육은 분리해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육은 어떤 걸 가르쳐야 어떤 우선 이상 건강, 몸을 관리하는 건강. 안전. 야, 오케이. 안전. 쌤, 내가 선생님한테 딱 보여주고 싶은 선생님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그 모형이나 그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다 말았었는데 보여줬었나 말았었는데 그 개념적 체육 수업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얘기 안 했나요? 들었던 개념 기반 예, 예. 그거를 미국에서 어떤 후배가 내가 이번에 체육 축전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발표하고 한다니까 이거를 형님 저 미국에서 지금 박사 그거 하고 있는데 형 자기도 여기 발제자이기도 한데 형님 형이 이거를 한다 그래서 저 되게 놀래서 지금 연락드린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외국에서 이쪽을 엄청 밀고 있고 가고 있고 좀 트렌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논문을 보내줬어. 논문을 보내줬는데 뭐냐?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공유를 안 했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살짝 보다 말았거나 했을 거예요. 뭐 이거 앞에는 비슷한데 그래서 어떻게 정책적 어떻게 할래 했을 때 근본적 해결법이 바로 개념 기반 체육 교육 CPE라고 Conceptual Physical Education 역사와 전통이 20년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가르치냐면 건강, 선생님이 딱 얘기하는 건강, 체력, 자기 몸 관리, 웰빙 그리고 스포츠는 굉장히 일부분이거나 작거나 근데 여기서 공통점 여기서 하나 더 공통점 바로 IB 교육에서도 MIP 중등 IB 교육에서도 체육과 보건에서도 중심이 어찌 보면은 스포츠는 굉장히 작고 그거 있잖아 보건 좀 웰빙 건강 딱 그거더라고 스님이 딱 얘기하고 있는 그러더니 여기는 커리큘럼이 피트니스 포 라이프라고 해서 피트니스 건강 관리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떤 단계로 하냐면 의존적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스스로 자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뭐 FIT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형태 강도 빈도 뭐 트레인 처방 이거 스스로 내 평생 건강 스스로 설계하기 그래서 이 5시간 중에 2시간인가 3시간이 이론 시간이야 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겠지? 야, 그렇게 해서 애들 건강 좋아지겠어? 신체 활동도 없는데? 하기. 근데 20년 종단 연구가 있다라는 거야. 매년 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년. 그게 바로, 근데 이때 깊이 있게 이 기전이 우리가 개념 기반 탐구, 얘도 이제 조사 탐구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맥은 어느 정도 같이 해요. 그렇다고 얘가 얘를 따라하고 얘가 얘를 따라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맥락이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조사하고 탐구하고. 개념 원리, 움직임 원리, 처방 원리 막 이런 거 가르치는데 20년 종단 연구 결과 이 수업을 받았던 애들이 받지 않았던 애들보다 그 운동을 하고 있더라.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 자기 몸 관리라는 거를 더 많이 하고 있더라. 자기 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제가 외국에서 한번 사볼까. 얘네들도 또 비싸. 이 학파가 있고 막 그런지 우리 개념 기반 탐구 그런 데처럼 이렇게 돈 내고서 이렇게 얘네들도 그거 하고 하잖아요. 요즘 미국은 다 그런 식인가 봐요.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내용들. 연구 결과들 막 이런 거 보면은 딱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했을 때 선생님은 그거 어떤 취지에서 어떤 근거에서 또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네, 제가 수업하다 보면 발견되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스포츠는 영역형이든 뭐든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 하나를 파고들면 나머지는 전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포츠는 협력도 마찬가지고 한 스포츠만 하게 되면 협력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길러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모든 스포츠를 다 체육 시간에 배울 필요는 없다.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체육 시간에 뭘 가르쳐줘야 이 아이들이 미래에
뭔가 도움이 많이 될까 했을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건강단원이었거든요. 건강단원. 음, 그런데 건강단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계속 목말라 있는 거예요. 스포츠 시간에. 음, 게임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목말라 있는 애들도 요즘에는 점점 줄어들어요. 예전에 비해서. 음, 안 움직이는 애들이 더 많고요. 게임하고 싶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고 싶은 애들이 더 많고. 그것조차. 네, 그것조차도 이제는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게임하다가 보면은 자꾸 비난이 떨어지고 비난을 하잖아요. 음,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점점 체력 수준이 떨어지니까 게임에 투입되는 아이들도 적어져요. 예전에 음, 비해 체력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음, 게임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진다는 거죠. 옛날에 비해. 그걸 견디는 힘도 10분 정도 하는데도 견디는 힘도 되게 적고요. 음,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아이들은 결국에는 체력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첫 학기에 항상 건강 체력이 다 들어가요, 매년. 음. 아니, 그래서, 교육과정대로 하라 이 얘기지. 교육과정에 네, 의하면 재밌잖아. 하죠. 그래서 해야 그걸 되는 거잖아. 해야 되는 거 하고, 뭐, 당연히 스포츠 종목 몇 개는 넣지만, 건강도 놓고, 안전도 놓고, 그다음 뭐 당연히 움직임이니까 그 댄스 이런 표현에 그것도 좀 넣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은 건강 쪽이 제가 계속 애들한테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음, 애들이 알게 되니까 움직이게 되고 몸의 그 변화들도 자기들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필요하구나 필요성 인식하게 되고 그럼 결국엔 나중에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필요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자기 체력 수준 다 인식하고 그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랬는데 많이 부딪히는 건 체육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밖에 없고 스포츠 시간 1시간 빼고 3시간밖에 없고 근데 애들 일주일에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건 체육 시간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애들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시간 안 움직이니까 집에 가서 안 움직이잖아요. 핸드폰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목적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움직이고 즐겁게 하는 거 내 눈앞에만 보이면 되냐.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아닐 집에 때 오히려 하게끔 하는 그게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되면 내 시간에 스포츠도 해도 되는 거죠. 그게 되면 스스로가 되면. 음, 그게 안 되는데 스포츠만 가르친다고 내 시간에 잠깐 10분, 20분 뛴다고 해서 되나? 음,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체육 수업을 일주일에 3시간 봐가지고 3시간 가지고 되나? 이거는 그냥 건강에 할애되는 시간이어야 되지. 나머지 움직이는 건 외국처럼 시간을 더 빼서 스포츠로 동아리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등한시한 게 맞고 너무 많이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체육 시간에 체육 아니더라도 움직이게 하는 게 등한시 되고 실수도 너무 적고 그래서 체육 그렇지. 교사는 3시간을 빼서 건강 쪽으로 보내고 아니면은 뭐 각 보는 스포츠도 필요하니까 롤 배우거나 건강 쪽 하거나 하고 나머지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좀 더 뒷시간에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나가서 뛰어놀게 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 형진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는 게 음, 아니에요. 그 시간. 어, 그러니까 음, 애들한테 두 개가 다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네. 저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것들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그뭐 다수도 아니지만 저도 이제 건강 관련 수업하려고 하면 애들이 막 싫어하고 농구 시합 언제예요? 계속 이거 물어봐요, 사실. 그렇지, 그 그렇지. 2학년은 이제 여학생 한 명이 남학생이 1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합 언제요? 시합 언제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면 계속 시합 언제요를 매 시간 얘기하니까 저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이제 막. 음, 그러다 보니까 얘들한테 그것도 뭔가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걸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육 수업도 이제 저희도 이제 3시간 있는데 그 시간 중에 사실은 건강의 비율로 따졌을 때 저도 무의식 중에 약간 그 스포츠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좀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유지현 쌤 음, 얘기한 대로 건강 쪽에 좀 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그게 분리돼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뭔가 계속 고민하고 딜레마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 네, 그 시간적인 부분이 사실은 늘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3학년은 또 2시간밖에 없거든요, 체육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 하나도 그걸 일주일에 2시간 하면 사실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건강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건강 어떻게 했냐면 시작하기 전에 5분 또는 10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뒷시간이 계속 쪼그라들어가지고 둘 다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나 이런 게 진짜 뒷시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이렇게 좀 분리가 되면 그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체육교사의 역할과 스포츠를 담당하는 수업의 역할이 쫙 분리가 되면 우리도 수업하는데 애들이 게임 언제 해요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 그렇지, 시간을 확보해줘야 우리가 네, 그 설명하는 게 명분이 생기는데 그쵸. 그렇지. 체육 시간은 건강활동하는 시간이야라고 하면서 시합할 네, 시간 안 주니까 우리가. 네. 음, 그래서 음, 교육과정을 분리해야 된다는 게 건강이나 이런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교육과정 따로 교과목으로 있고 아이들이 움직여서 게임을 하거나 팀 스포츠도 하고 이걸 종목을 배워야 되는 시간 따로 확보를 하면 어찌됐든 그 두 가지를 아이들이 다 배울 수 있고 활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것도 다 배우면서 저 지금 안전 수업도 하는데 안전 수업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안전 불감증이 없어져요.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도 아, 그래서 이런 수업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되게 좋아요. 선생님도 몰랐던 안전 것들을 수업을 따로 하셔요? 네, 또 따로 해요, 저는. 어, 그래서 몰랐던 거. 대단하시네. 저는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수상안전이나 그런 음, 거. 네,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네,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일반적인 체육 수업은 그러면 아까 유전 쌤이 얘기했던 약간 그런 방식일 거잖아요, 맞죠? 음, 네,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 일반적인 음, 수업과 스포츠 시간이 다르게 운영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저희도 경험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시합하는 게 사실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걔들은 과연 그 스포츠와 다른 그 체육 수업 시간을 음. 즐겁게 참여할까 또는 주도적으로 참여할까 약간 저는 그게 서로 비교가 되니까 그 그러니까 생각이 좀 우리가 들기는 이 하네요. 부분을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이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향이냐를 이제 교사로서 무시할 수가 없죠, 두 개 다. 무시할 네. 수가 없는데, 애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해야 할 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혹을, 유혹을 계속 받고 있죠. 교사를 하면서. 애들은 이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나는 성찰일기를 반드시 쓰게 시켜야 돼. 이건 애들한테 더 진짜 지식과 그거를 시너지 나게끔 하기 위한 그것인데, 우리가 움직임으로 탐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움직임 시간이 많아지면 탐구 시간은 줄어드는 거고, 탐구 시간이 많아지면 움직임 시간 줄어드는 거야로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념을 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상보적으로 이론 시간을 하면 움직임 시간을 더 증가시키고 더 밀도와 그걸 움직임을 하면서 탐구를 하면 이것도 지식도 더 좋아지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단순한 1시간 안에서의 생각, 1시간 안에서 아이들의 보여지는 모습, 이런 고민들이 들어요. 그래서 형진 쌤도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예, 좋아하진 않겠지. 국어 좋아하진 않지. 네. 영어도 좋아하지 않지. 수학도 좋아하진 않지. 음, 근데 애시당초의 기반 자체를 이거는 이거 하는 시간, 그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지 않을까. 이거는 이거 하는 시간, 그 안에서 즐거움 찾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할 때에도 애들이 왜 이 학교의 체육 수업의 문화는 이래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 적응을 하거든요. 그죠? 그 선생님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있을 때
단순하게 즐거움만 기만 한 것이 체육 수업의 본질이고 그걸만 하고 싶으냐 아니면 즐거움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것에 더 그거를 주고 싶으냐. 예, 성장하는 가운데서의 즐거움이냐 또는 깊이 있는 학습하면서의 즐거움이냐까지를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하느냐 어떤 게 우선순위냐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옳은 거 재미없어도 해야 될 거 한다. 표현활동 남자애들 극혐한다. 하지만 한다. 표현활동 애들 너무 극혐한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한다. 왜 선생님도 애들 청소년 체조 애들 싫어하잖아. 형님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고민은 그 모순이 생기는 게, 저는 이제 애들이 어쨌든 수업을 끝나고 애들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원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정말 맞는 말인데,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고민하는 거겠죠. 이제 이 옳은 것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음, 체력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실행하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트레이닝 방법을 서킷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서킷 들어가는 동작들을 설정을 하고 직접 이제 서킷을 해요. 근데 각자 다 달라요. 서킷 활동, 음악은 동시에 틀어주고, 그래서 다 세 세트를 돌고 나면 와가지고 이제 그날그날의 생리학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적기도 하고 일상생활의 변화를 적기도 하거든요. 근데 처음 할 때는 그런 도전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되게 막 오늘도 이러네요. 왜냐면 그거 짜는데도 시간 걸리잖아요. 안 나가요? 했는데 그걸 그렇지. 매번 물어보지. 네, 다 짜서 서킷을 이제 일주일을 해봤어요. 월, 수, 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일상생활에서 변화되는 게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딸랑 일주일 했는데도 계단 올라가는데 이제 안 힘들더라고요. 숨이 덜 차더라고요. 이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일어날 때 뻗떡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어렵지 않게 됐어요. 이런 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하는 거, 나도 뭔가, 맞네, 나도 그랬네. 그리고 나한테 일상에서 변화된 것들을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뭐 말할게요. 저도 말할게요. 저도 말할게요. 하더니 애들이 수업 끝나고 딱 가서 뿌듯함. 변화가 있구나. 딸랑 일주일의 서킷으로도 변화가 있구나. 그러면 그걸 한 달, 두 달 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데. 야, 교사로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뭐, 진짜 그 이상의 뿌듯함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전문적이진 않지만 변화를 느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전문적으로 어느 근력이나 뭐 체력 요소를 들어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부하를 돼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말하기를 시키려고 지금 개념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나중에 이제 그 표현을 좀 더 고급지게. 그게 이제 개념을 깊이 네. 있게 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네. 더 조직화하는 과정이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단어들을 이제 조사해야 되고 정의를 해야 되는 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일반화시키고. 근데 지금 어쨌든 봤을 때 아이들의 생각이 뿌듯함이 달라지는 게임을 해서 즐겁긴 하지만 뿌듯함도 줄 수 있는 게 체육이잖아요. 충분히. 그 게임을 많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지 네. 다 좋아하진 않아. 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달리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많아요. 체육을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일정 부분의 아이들 한마디로 그거 체육을 스포츠를 했을 때 이제 또 반대적 입장을 본다면 체육을 쫙 보면은 애들은 체육 활동을 좋아해서 체육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것도 있죠. 체육 시간의 자유로움 안 하고 하니까 체육 시간을 좋아하는 것일까?
또는 체육 시간에 지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일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체육 선생님들의 요즘의 문제점도 뭐냐면, 선생님, 저 이거 좀 쉬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야, 이 축구, 농구 애들, 남자애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눈이 현혹돼 있는 건 아닐까? 걔네만 보고 있진 않았나? 애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 애들이 나가서 해요. 뭐 그런 애들 몇몇, 주도적인 애들 몇몇 있단 말이야. 걔네들은 확실히 게임 걔네들한테, 그렇지. 근데 그거를 내가 말하는 애들도 마치, 걔네들이에요. 내가 마치, 나도 지금 헷갈리고 있었던 것 같아. 체육은 애들이 당연히 활동하는 거 좋아하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꼭 실갱이 하는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몇몇이 있어요. 여자애들만 있지 않아, 요즘엔. 남자애들도 되게 소극적이고 있어요. 갈수록 더 심해져. 응. 그거는 체육에 대한 활동, 그것만 다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딱 단정 짓고 가야 되는 건가?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들은 좋아한다.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일반 많이들 좋아한다라는 인정하지만 체육을 그러면 그렇지 좋아하지 않는 애들, 신체 활동이 좀 부족한 애들, 그래서 더 싫어하는 애들,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애들, 비교가 돼서 나는 어차피 잘 못해 몸치니까 이런 애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좋아하는 걸로 따지자면을 얘기하는 거지. 형진 쌤 이야기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애들을 보니까 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교실에 있는 게 좋은 애들. 저희도 또 다 좋아하진 않아요. 배드민턴 시합 시켰더니 엄청 싫어하는 집 여자애도 하나 있거든요. 어, 음, 근데 뭘, 이게 연습을 시키는 그 과정도 싫어해요. 게임만 좋아해요. 애들이. 음,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이러니까 싫어하고 그 시간을 빨리 지나가고 게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하는 애들은 할 수가 있지. 네, 그렇지. 네. 근데 그러니까 못 목소리, 치는 잘하는 애까지 애들이 목소리 큰 애들이지. 그렇죠. 목소리 큰 애들이잖아요. 그럼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려야 게임이 되고 이제 다 모두가 즐거운데 걔네들은 또 연습 시간을 주면 지루해하고 짜증내고 이래요. 맞아. 지네 이미 할 줄 아니까. 네, 이미 할 줄 아니까. 음, 근데 또 보면은 이미 할 줄도 몰라. 지가 네, 애들보다 좀 더 잘하니까. 맞아요. 그런 거지.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리즈는 결국엔 소수고 이거 했을 때 또 소수예요. 다 활동 다르다, 지금. 봐. 다 네, 달라요. 네네. 다 달라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다수가 절대 다수가 진짜 이런 걸 좋아했다면 지금은 진짜 비율이 다 비슷비슷하게 다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러면 굳이 애들의 그 몇몇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음, 내가 음, 아이들을 잡고 내 계획에 의해서 아이들이 정말 성취감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음. 많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근데 이게 모두의 요구 조건이 다르면 사실 내가 가진 철학 가지고 내가 그냥 가는 게 그 애들의 모든 니즈를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지. 맞춰주는 거죠, 리드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즈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체육으로 성취감, 효능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가 네, 네,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어떤 니즈냐, 교육과정도 니즈, 걔네 니즈에 맞춰서 할까? 또는 가르쳐야 될 것도 걔네 니즈에 맞춰서 해야 될까? 다 니즈를 다 맞추는 것에 대한 거 어디까지 맞추고 어디까지 맞추지 말 것인가? 우리는 어찌됐든 교육과정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교육과정에서 권도경 표현 다 가르쳐야 되고 운동 스포츠 표현 다 가르쳐야 되고 한다라면 스포츠에 일관하는 것 아니다. 그죠? 스포츠로 일관해서 쫙 그걸 가르친 거는 그냥 교사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수업, 지가 하고 싶은 수업, 그런 내가 거죠. 익숙한 거, 내가 음, 쉽게 유혹받기 쉬운 음.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수요일 날에 그 선생님들, 초등 선생님들도, 중학교 하는 그 선생님들도 같은 얘기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교육과정대로 한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아이들 다른 과목에서 수학에 애들의 리즈를 맞춰서 하진 않거든요. 음, 맞잖아요.
교육 과정대로 교사가 신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아이들을 굉장히 수학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걔네들 니즈 맞춰주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포자가 생기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네, 이제 수학을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라기보다 수학을 그따구로 가르쳐서인 거지. 뭐, 어쨌든. 근데, 그 수학을 최고 그런 식으로 교과의 가르쳐서인 거지. 일부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 과정이 있는데, 왜 아이들의 니즈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의 틀을 벗어나자는 아니,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가 고민하던 게 잘못되는 거죠. 애초부터가. 우리는 아이들을 채우기잖아요. 몸을 기르는 거잖아요. 몸을 기르는데 스포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 방면으로 다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싫어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기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체육인가? 그게 체육학 맞아요? 우리는 애초부터가 논의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논의가. 애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한다? 리즈를 맞춰야 된다? 왜 맞춰야 돼요? 난 그게 모르겠네요. 지금 저는 이제 형이 이제 다른 관점이 교육과정 있는 것 같아. 안에서 있더라도, 똑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그 세부적인 거 안에서 얘들이 좀 더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방식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그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애들의 모든 아니, 니즈가 그럼 다르니까. 동기 맞아요. 유발에 네네네. 너무 중요하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꿔줄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건데, 음. 근데 문제는 이제, 바꿔줄 수 네네네. 있는데, 네네. 아이들의 생각의 출발점부터 다르면, 그러니까 출발점, 사실은 학생들의 피드백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죠. 주는 피드백 때문에. 네. 우리도 애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저희도 아까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연쌤이 얘기했듯이 아까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 이제 확신이 생기잖아요. 맞죠? 나 잘하고 근데 있어.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렇죠. 문제는 안 그러니까, 하니까. 그리고 애들도 안 그렇죠. 해봤기 때문에, 음. 그게, 그것도 효능감 있고, 하고 나면 뿌듯함을 느낀다는 걸 몰라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반복했을 때 교사들도 사실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피드백들을 그렇지. 계속 받았을 때. 그럴 근데 수 있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민들이 참아내야 오는 되는 게 거죠. 맞거든요. 댄스도 애들 진짜 싫어하는데, 하나를 자기들이 창작해서 딱 하고 나면, 느껴지는 또 즐거움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네. 교사가 갖춰야 될 좀 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애들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예전에는 좋아했었던 거를 지금은 애들은 안 좋아해. 그럼 우리는 또다시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 것. 재미없는 것을 재미있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을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고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자 평생 숙제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시선을 좀 우리 스스로가, 체육교사들 스스로가 바꾸면 당연히 그렇게 체육은 이것저것 배우는 거야 라고 갈 텐데, 우리 체육교사들조차도 바뀌지 않아서 애들이 즐거운 거 하면은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보자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안 배우는데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선생님은 이런 수업을 해요?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응. 우리가 되게, 체육교사들도 되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데, 지금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이성을 따라가는 것 같고, 이제 기존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은 뭔가 이제 그 감정의 그 영역이라서 우리가 이걸 이성으로 끌는 게 참 쉽진 않겠다,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저는 지금 맞아요. 학교에서도 되게 도전 많이 받거든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네네네. 어떤 얘기? 왜 선생님은 이론만 하세요? 이론만 하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계속 전 몇 년, 지금 2년째 이 학교 와가지고 2년째 계속 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 계속 도전을 해요. 왜냐면은 중 1, 2, 3, 고 1, 2, 3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학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2년째 끌고 갔는데 아직도 그 선생님, 말을 하고.
기준 잡고 어쨌든 계속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계속 니네가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설명하고 그럼 네, 설명을 계속 하고 선생님의 길을 가는 거야. 가지 않는 네, 길을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고 네. 있는데 지금 신념이 있으니까. 네 교사한테도 받고 음, 있으니까 같은 교사한테도 동료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받고 네 있으니까.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다 동료들한테 그렇게 반대 이야기 듣는 거 모난돌 이야기 듣는 사람 많지.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 에듀테크 처음 할 때도 그렇고 뭐 새로운 거 뭐 프로젝트 수업할 때도 그리고 PBL 형진쌤 처음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거 극복하고 나가는 거죠. 좋습니다. 아유, 그 어느 때보다 좀 힘을 받는 것 같네요. 여기에서의 이야기가 나누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 수업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 찾아내고 이게 저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활동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전문적이게 한번 해봐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은 이게 저 시작 단계인 거잖아요. 저 혼자서 했긴 했지만, 음, 그게 정확하게 뭔가의 뭐 툴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네. 네. 우리가 툴을 만들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새 교사가 해보고 네. 문제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무언가는 이미 있다. 우리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렇다. 그리고 아직 공부가 그 덜 돼서 과도기다. 네네 과도기 과도기다. 이게 지금 학습하는 과정인 거죠. 예, 우리 지금 네, 스키마를 형성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관계 맺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사로서, 우리 학습자로서 이 저거까지 뭐지? 학습자로서 이 개념 기반 탐구적으로 봤을 때 집중하기까지. 집중하기까지 갔어. 근데 네, 이제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단원 설계를 하고 이제 그 단계 그 수업 차시별로 어떤 전략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셋이서 해서 딱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어쨌든 그게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럼요. 아직은 예, 네, 다 맞아요. 이론적으로 아직 모르니까 이런데 음, 그게 2학기 수업 전에는 돼야죠. 다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하기로 1학기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좀 더 속도를 높여서 2학기 때 반드시 적용한다. 지금 네, 방학 전까지 모든 2학기 수업에 대한 설계를 마친다가 네, 우리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춰서 적용을 해야 음, 된다. 몇 차시 할 것인지도 정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될 그치. 것인지 정해야 되고, 각 단계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가 동시에 한번 해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신은정 소장님한테 검증받고 네, 한번 피드백 받아서 네, 그걸로써 아예 딱 적용까지가 네, 우리의 이번 목표가 네. 되겠네요. 질문까지도 다 나오게. 그렇지. 아예 상세 설계 지도안까지 네, 나오게요. 네, 한 단원만. 하나만. 딱 여기 하나만. 여러 개 하면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네, 현실적으로. 네. 자, 그러면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조사해 봅시다. 음, 이제 이제 한 시간, 죄송해요. 네. 제가 너무 요즘 이번에 많은 이렇게 개념 기반 교육을 알게 되면서 내가 좀 더 되게 비판적이고 되게 그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판적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좀 문제 의식이 많이 보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설로 섰습니다. 사설로 저도 샜습니다. 동감입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되게 목소리를 좀 비판적으로 선생님 말씀처럼 네, 문제의식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생겨야 돼. 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문제 아이들, 의식을 계속해서. 네. 좋습니다. 조사하기 152쪽에서 했는데요.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보고서 어떤 좀 느낌점이 있었나요? 좀 인상 깊었던 글귀라든가
또는 네, 형진쌤. 음. 저는 이제 앞 실천하. 단계는 그냥 앞 단계는 조금 그러니까 집중하기까지는 머리로 조금 이해하는 단계로 봤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몸으로 이제 해보면서 깨닫는 약간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여기도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나와 있는 전략과 자료들은 또 이렇게 뭔가 머리를 쓰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체험 이런 것도 있지만 영상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 뭔가 익숙해져 가는 그 개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앞 단계부터 계속 익숙해져 가고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서는 체육 교과에서는 좀 더 몸으로 실습을 많이 해보는 단계여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몸으로 실습하는 것 또는 탐구하는 것, 뭐 네네네. 이런저런 게 있겠죠. 주연쌤은 어떤 부분이 여기서 좀 느낌을 주셨나요? 저는 이제 체육교과에 어떻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따로 조사하기가 대체 무언가, 왜냐하면 뒤에 조직 및 정리하기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사례를 연구하는 게 조사하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 사례를 연구하는 방법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느냐, 사례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다른 여러 명한테 여러 조에 줘가지고 그거를 공통점을 찾아 뽑아내느냐, 아니면 연결 방식을 이거 하고 여러 가지 했더니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거를 이제 정리하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음,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조사하기가 어쨌든 지금 현재도 우리 교사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근데 음, 그걸 네이밍을 붙였다 정도? 네,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음, 읽어보니까 다 동시문적 하고 있고요. 음, 네, 그래서 네이밍만 붙였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럼 체육은 그럼 뭔가 조사하기를 음, 체육은 뭔가 그러면 여기서는 사례를 교사가 준비를 하거든요. 많은 사례들을. 네, 그럼 우리는 사례를 교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음, 고민을 할 때 대체 우리는 이 조사하기 단계에서 체육은 그냥 드리블 해가지고 드리블에 뭐 잘하는 방법, 잘 되는 방법을 조사하면 되는 것인가, 음, 슛에 잘 들어가는 각도를 들어가는 방법을 조사하면 되는 것인가, 체험을 통해서 그게 좀 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가 만나서 아니 다음에 네, 조사하기를 들어갈 때 짤 때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기를 들어가면 좋을 것인가, 음, 텍스트를 찾아서 제공을 하고 그 텍스트를 애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직접 해보는 거? 이게 조사학인가? 그렇지. 네, 그러면 체육 텍스트는 대체 뭘 줘야 될 것인가? 우리 음, 텍스트가 기능에 대한 텍스트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교과서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드리블의 텍스트도 간단하게. 음, 우린 그러면 이걸 텍스트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렇죠. 출판 자료로 전략을 짜는 방법이 있고, 영상으로 짜는 뭐 방법. 하는 방법도 있고, 체험으로 우리는 체육 이쪽이 좀 더 많이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긴 했답니다. 그쵸? 네. 체험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쪽을 많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다. 되게 많다. 또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되고, 또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제 유튜브죠. 우리한테 네. 말하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영상 자료 또는 에듀테크 또는 검색하고 애들한테 야 내가 규칙 안 알려주고 네가 지금 규칙 알아내 또는 뭐 야 심폐소생술 방법 단계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 빨리 슬라이드로다가 옮겨갖고 니네가 조사해서 해 이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5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체육에서 최적화된 것들을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어,
이것에 우리가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을 잃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까 했었는데요. 음, 사실 우리가 그 관계 맺기 집중하기 위해서 알고자 야, 우리 이거 배울 거야. 이거 핵심 개념 이거야. 우리 개념적 렌즈 이거야. 일반화된 거 이거 그 핵심 아이디어 이거 할 거야. 근데 그 진짜인지 한번 알아봐. 그 진짜 가짜인지 그 사례가 얼마인지 알아봐. 선생님 사례가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요. 다른 종목에서는 이거 안 통하던데요. 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집중하기의 다음 단계인 이유가 이제 개념, 그다음에 일반화. 이거가 진짜인지 다양한 예시로서 확증을 얻는 시간 아닌가. 사례를 탐구하고 해서 개념에 연결하기. 복잡성을 추구했던 걸 이걸 해서 학생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해봐. 진짜 몸으로 한번 체험해봐. 선생님이 우리가 핵심 개념 있지, 그 공간에 대한 개념 있지, 몸으로 한번 체험해봐. 진짜 맞는지 한번 조사해봐.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서킷 트레이닝 할 때에 그거 이렇게 이론 이거야. 근데 그 몸으로 한번 만들어봐. 숨이 찬지 안 찬지.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네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되겠네. 그것도 조사하기가 되겠네. 그 자체가 프로젝트고. 그런 게 여기에 큰 목표 중에 하나.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집중하기 단계에서 개념적 렌즈하고 주도적인 개념 이야기 그때 제가 했었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냥 그때 저희 농부로 얘기 계속 했던 게 계속 생각이 들고 그게 제가 이해가 쉬워서 예를 들면 이제 집중하기 단계에서 뭐 공간이나 그런 이제 개념들을 배우게 되면 이제 여기 와서 저는 이제 조사하기 단계에서 예를 들면 드리블 없는 패스 게임 이런 것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사하기에서 그러네. 조사하기 드리블 없는 패스. 네네. 공간을 예를 들어서 공간을 우리가 핵심 개념으로 한다라면 네네. 야, 그거 통하는지 그거야 그 먹히는지 한번 해봐. 네네. 체험인 거야. 네. 야, 패스할 때 안 움직이고 패스가 잘 그렇지. 되는지 안 되는지 드리블 없는 패스 게임으로 그냥 경험해봐 해가지고 그 게임을 통해서 이제 그 움직이지 않았을 때 패스가 안 되는 걸 진행 경험을 하면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지네가 이제 뭔가 답을 찾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네. 일반적으로 체육에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사용이 되겠네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집중하기 단계 없이 바로 야 공간 야 패스 야 그냥 해 패스 야 봐봐 지금 패스 4번 하고 하기야 그 집중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가르치지 않아. 집중해서 외는 가르치. 없이 어떻게만 가르친 거. 그건 없이 그냥 시켰어. 체험만 시켰어. 맞네. 체육에서는 그런 식으로가 주도. 찾아봐를 안 했는 것 같아요. 조사하기가 결국에 찾아봐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네. 대로 드리블 없이 패스만 했을 때 뭔가 이게 찾아봐, 비교를 해봐 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체험을 시켜주고 그 다음 단계는 드리블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는 그냥 생각한 시간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조사하기는 결국에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조사해서 탐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정리를 그 다음번에 하니까 어쨌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군요. 생각해보니까 조사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만 시키고 조사를 안 시킨 거? 그냥 기능을 숙달을 시켰는데 네네.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몸만 계속 바쁘게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손만 바쁜 활동이 된 거죠. 학생 활동 중심이지만. 그게 이거네.
맞네. 원정덕 교수가 항상 얘기했던 수행평가에 대한 오해. 음, 애들 체험시키고 뭐 수행하면은 좋은 수업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뭐 남는 게 없어. 비주얼 싱킹을 시키면서 야, 이거 비주얼 싱킹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잘 그러니까 너 그려야 돼. 모기책 놓고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면 잘 그려. 이제 손만 바쁜 활동이 되는 거고. 음, 음, 이제 그 개념을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방법을 니네가 한번 잘 찾아보고 그 중에 니네가 느낀 바대로 한번 비주얼 싱킹으로 그려봐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조사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졌다면 농구뿐만 아니라 축구에도 당연히 음. 전이가 되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제 뒤로 조직 및 정리하기 단계에서 여기서 나온 패턴을 찾고 그게 이제 패턴을 찾고. 일반화되고 전이로 가겠네요. 맞죠? 예, 그러네요. 맞네. 이렇게, 그렇게도 어쨌든 조사하기가. 네. 느끼는. 건강은 어떻게 이걸 하는 걸까요? 건강 단계도 건강이야말로 더 하기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익히고 여기서는 그 네. 실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몸으로 제가 아까 조사하기 단계를 위원쌤이 몸으로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애들이. 예, 음, 그게 그 조사하기 단계가 같아요. 있어야 돼. 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현재 시작하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운동장 몇 바퀴 1km 돌기 해가지고 그 심폐지구력 뭐 심박수나 시간 이거 다 정해가지고 작성했거든요. 음, 심폐지구력 그 전에는. 그리고 음, 이번에는 근력 운동 서킷 이게 심폐도 살짝 들어가 있지만 근력이 주가 되는 서킷을 해서 음. 그걸 또 작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사하기 단계에서는 그걸 분석해서 그게 결국에는 테스트가 그렇지.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변화가 자체가. 있었는지. 네. 그러면 그거를 애들이 찾아내서 얘와 심폐지구력과 서킷의 훈련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가 생리학적 변화가 뭐가 다른지, 일상생활에서는 이 운동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저 운동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음,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지금 비교 분석. 비교 분석, 텍스트를 음,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 그래. 단계에서 그러면 그 활동들이 사실 데이터잖아요, 맞죠? 데이터를 모았던 거죠, 지금까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네요, 맞죠? 네. 음.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음. 그게 여기에 조사하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사하기 전략을 한번 이렇게 이제 체육 수업에 어떤 예시가 있을까 하고서 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공유된 시트 또는 제가 링크로 보낸 시트에도 있습니다. 그 채팅 우리 개념찬 거기 시트에도 있긴 한데 동심원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다가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형태로다가 묶어서 하느냐 라는 이게 이제 조사 전략인 거죠. 애들 조사 전략 시키기 전략. 네. 그래서 교사가 하나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하는 거, 교사가 먼저 이거 사례 분석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하는 모델링. 모델링.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많이 하죠. 하지 않을까. 가장 많이 하는 거겠죠. 앞부르기 예를 되겠네, 들어, 앞부르기. 그렇지, 앞구르기. 교사가 픽앤롤 전술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시연해줘.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계체조 또는 육상할 때 다리 스타트하는 거, 그다음에 무릎 드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애들을 분석해 줬어요. 비교해서 우사인 볼트랑 얘랑 해가지고 스코치사이라고 해서 막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때 얘는 그거 했지 이거 했지. 자 이거 니네가 찍어서 니네가 그거 해. 한번 그거 해봐.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네. 내가 먼저 보여주고 자 이제 니네 거 한번 조사해봐. 또는 주연쌤의 서킷 또는 이거 짜는 거 이런 식으로 짜는 거가 있어. 했을 때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나오네. 자, 이제 니네가 니네 몸뚱아리 한번 해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게 우리 모델링에서 많이 나오겠다 싶어요. 모델링이 우리가 주로. 음.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동심원적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그거를 다 함께 단계별로 통일되게 주제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애들이 같이 연구하는 거.
그리고 그거 다 연구한 거 가지고서 이제 지들끼리 토론시키기. 세 번째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너는 이 나라 조사해, 너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 한다면 그거였었고, 체력 운동을 할 때, 자기만의 FITT에서 형태, 운동 형태 어떤 걸로 할 거야 할 때, 저는, 체력 요소 중에 심폐지구력이요. 저는 순발력이요. 저는, 유연성이요. 저는 그거를 하고 있었네요. 저는 아예 그 건강 습관 프로젝트라고 해서 애들한테 그 계획 세우고 지들이 습관 그에 대한 이론 내가 좀 가르치고 그다음에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원하는 체력 팝스 분석해서 자기가 제일 낮은 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고르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자기 평상시에 하는 영상을 5초 하루에 5초씩 5초만 찍는 거야. 이거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절대로 많이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습관을 기르는 게 목적이다 해가지고 찍어서 올려요. 그 클래스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조사하기처럼 좀 더 했었더라면 그걸 저는 모델링으로 했네요. 예. 하지만 네트워크로 해서 각자 주제는 자기 주제로 했네. 진정한 연결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주제를 정해서 더 연결해서 그거 진행하도록 하는 거. 하이브리드. 대다수가 하이브리드를 한다고 하네요. 많이들. 그럴 수밖에 없고 수업에서 이 방식만 하고 어떤 주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주제는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한 전략에는 영상이 있고 인적 자원, 인터뷰. 예전에 리얼월드 러닝이라는 책을 보고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 같이 자기가 이제 수업 사례 그거 하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그 자기가 사는 동네 동사무소 시청에다가 민원 넣기를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동네 운동기구, 운동복지 또는 자동제세동기 여기 없다 해가지고 또는 약수터에 약수터 거기를 같이 가서 애들이랑 다 같이 간 거예요. 다 같이 갔다 오면서 애들 해가지고 거기다 민원 전화하기를 가르친 거야. 그래갖고 진짜로 약수터에 이거 물 뜨는 그거 바가지를 바꿔준 사례. 뭐 난간이 이거 없다. 뭐 그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인적 자원 전문가. 또는 리얼 드러닝이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맥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인맥을 만들어줘라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수에게 메일 보내기. 그리고 자기 진로 스포츠 진로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기, 전화하게 해보기. 네. 이런 방식이 체험 가상현실 체험 우리가 많이 할 것 같고 가상현실은 여기서 있네요. 체험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하겠네요. 친구들 분석하고 책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네요. 선생님들은 이 중에서 어떤 거가 좀 인상 깊고 괜찮아 보이셔요? 이것도 하이브리드로 되겠지 뭐. 저는 선생님 발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례 연구요. 보면 우리가 전술을 가르쳐 줄 때 전체적으로 애들한테 이런 전술, 이런 전술, 이런 전술이 있어라고 하지 애들을 조사하기를 시키진 않는데 네. 팀별로 다른 공격 전술을 다 지정해주고 조사하기 시키고 그렇지. 조사한 걸 발표를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가르쳐주게 하면 자기 건 어쨌든 정확하게 어떤 공격인지 알 수 있겠구나. 그건데 이거 다 배우고 애들이 발표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공격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되게 깊게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애들 각자 자기네 모든별로 해가지고 네. 우리 모든만의 전문가 되어 공유하기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공격도 뭐 주고받기, 달리기 이런 공격도 있지만 컷인 플레이도 있고 이런 플레이를 하나하나를 그냥 주는 거예요. 아주 자세한 거 하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려고 제가 했었네요. 저 혼자서. 저도요. 그랬네. 이 방법 되게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단계를 보면은 그 방법에 대해 네트워크라는 단계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여기서 농구,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 농구 전술, 네. 팀층 조사, 주제 선택한 그 농구 전술에 대해서 깊게 조사하고 결과물 제작해서 결과물을 영상으로 애들이 시뮬레이션 아니면은 저는 결과물이 애들을 지들이 교사가 돼서 가르쳐 주는 거. 그렇지. 네. 그래서 각 팀으로 한 명씩 교사가 돼서 파견되는 거예요. 그럼 컷인 플레이를 가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각 팀에 가서. 그게 그 토론 방식 중에 뭐라 그러지? 월드카페. 월드카페, 그렇지. 월드카페. 네. 그렇지.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례 연구잖아요, 결국엔. 그러네. 네. 월드카페. 상호 연결, 갤러리 워크. 돌면서 이렇게 각자 월드카페. 보고 전문가가 한 명 거기 설명을 해주겠네요. 상호 발표. 네, 그런 것도 있고. 좋네. 우리는 맨날 모델링된 사례만 했던 것 같아요. 모델링만 보여주고. 맞아요. 연습해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조사하기도 아니고. 똑같이 따라해 이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하려면 근데 이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지식을 깊이 있게 탐색했는데 딴 애들은 또 새로운 개념을 걔한테 가서 배워야 되니까 좀 어설프긴 한데 이거는 애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겠네요. 그렇지. 저희 독서 토론 학교 학생들 할 때 이런 방식 썼었거든요. 대할 때. 한 조에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전문가가 남아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애들 돌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보고 또 위치 옮기고 이렇게. 시간은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러게요. 좀 양을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직소처럼 빠르게 딱 한 다음에 빠르게 해서 전달, 그 팀장님들 딱 모아서 또는 자기네들이 각자가 딱 한 거 애들 발표를 들어봐. 짧게 3부문 스피치 또는 이것의 특징과 그건 뭐 합니다. 그럼 지네가 듣고 싶은 거 가서 듣는 거야. 어차피 전술이니까 듣는 건 다 듣고 그 발표는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배우기 하면은 그 팀은 우리 관심 저거 있는 배워가자. 전술로 가는 거네요. 관심 있는 전술로. 그리고 그거를 시합에 적용해 보자. 까지. 그러네. 우리는 그동안 모델링을 주로 했었더라면 네트워크 방식 이것도 재밌겠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전략을 여기에서 이제 유의미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게 이 조사기 단계를 통해서 뭐 이거를 확인하고 한번 더 이해를 좀 더 높이고 실제로 확인한 거라면은 일반화 예제를 접하고 공부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하는 것은 과정적 지식, 학습 접근 전략 이거 학습 기능의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맞춰라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체크해놨는데. 뭐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걸 기능 숙달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 교과에 해당되는 기능의 개발일 수도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160페이지 학습 기능 개발에 초점 거기 두 줄, 세 줄 되는 거긴 것 같은데, 탐구에서 학습 기능 개발은 설득력 있는 논증을 쓰는 것과 같이 한 교과에 해당되는 기능일 수도 있고, 또는 연구 질문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교과 간에 해당되는 기능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한 음, 교과에 해당되는 기능이면 저희 교과의 그 공간 활용에서 패스하는 그런 기능을 숙달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 그 밑에 있는 교과간에 해당되는 기능이면 이제 그런 전수들을 조사하고 찾는 그 능력을 그냥 그 기능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 몇 쪽이요? 160페이지야. 아, 160페이지에 160페이지. 학습 기능 개발에 초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네. 그, 네, 보여주셨던 거기, 네. 그러니까 이게 논술을 애들이 할 때 그거 논술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 음, 애들이 그거 글 쓰는 법을 국어과에서 배웠어. 근데 우리 체육과에서도 논증하는 법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잖아. 애들이 이미 네네네. 그거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뭔가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면 애들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인식,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 조사 전략에 이게 있어. 선생님, 저는 국어과에 가서, 선생님, 저는 이거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이거 저거 조사할래요. 또는 동영상으로 해서 이거 분석할래요. 또는 우리가 구글 시트를 했다라, 선생님, 저는 설문지로다가 저거 이거 조사할래요. 이런 학습 접근 전략에 대한 이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음. 조사하는 그 기능들,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들. 음, 그러니까 이걸 해내는 역량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조사하기 단계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조사하기의, 어, 기능, 또는 조사하기에 하는 방법, 조사하는 방법 그 자체. 아, 그리고 네. 그 밑에 줄에 그거 있었어요, 참. 개념 기반 탐구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기능을 연습하는 것 이상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음, 우리 그 이제 패스나 이런 기능만을 원래 이제 사실 그 어떻게 하는지만을 해줬었는데 그거 이상을 해야 한다고 이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과정 기반 이해를 형성하도록 네,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학생들이 이런 학습 기능을 다른 다음 학습 맥락에 전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음, 네. 결국에는 이게 학습 기능 개발의 초점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를 설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다른 종목도 내가 스스로 조사하면 학습할 수 되겠구나. 있구나를 그렇지. 알게 그런 학습 기능이지 않을까. 어. 농구의 드리블이 아니라 농구 드리블을 했는데 축구를 했을 때, 축구도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 내 스스로 할 수 있겠네? 가 돼야 된다는 말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학습 맥락으로 전이시킬 수도 있도록 해야 그래서 된달까? 그 다음 단계에서 그 패턴을 찾는 것 같아요. 전이 되는 패턴을 조직 및 정리하기 위해서 찾는 것 같아요. 찾는 거고, 네. 네네. 음. 그러니까 learn how to run. 배우는 법을 배우는 법. 네. 그런 거죠. 그거를 그 기능들. 이게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Learn how to run. 음. 네네. 배우는 법을 배우는 법이야. 네. 네. 메타인지. 그렇지. 메타인지 같은 이거를 IB에서는 학습 접근 전략이라고 하더라. Approach to Learning, ATL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ATL. 예. 학습 접근 전략에 대한 기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벌써 12시. 다 되었네요. 저는, 네, 되게, 제가 지금 현재 3개의 독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아, 하나는 일요일 아침 7시, 내일 아침 7시에 그거 4년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 좋은 체육 수업 나눈 연구회에서 이제 그 안에 소모임 연구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핵심 질문이란 책으로 하기로 했고,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데, 되게, 어, 어떻게 관심과 어떤 그 공부의 과정과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 우리 3명의 선생님들이 갖추고 있는 이 인사이트들이 뭐 티키타카 하면서
그거네, 이거네, 뭐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느낌표가 드는 것들이, 이 해석이겠네, 저 해석이겠네, 뭐 이런 내용들이 느낌표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소감 말씀드렸습니다. 형진쌤, 네.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저는 내용보다 앞에 저희 서로 토의했던 게 인상 깊었고, 제가 네. 아직 두 분은 지금 뭐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덜 넘어온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저 배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네네네. 그럼요. 부족하더라도 그냥 제가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뭐 얘기하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요. 저도요. 주연쌤.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아, 무거워지고 자칫하면은 좀 논쟁으로도 가서 좀 기분도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논쟁, 그 기분이 나빠지는 걸 이상을 넘어서 필요한 논쟁이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럼요. 그거를 네. 비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 체육학 전반에 걸쳐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아예 다른 생각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되게 우리도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꺼낼 수가 오죽할까. 없잖아요. 말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낼 수가. 그렇지. 아예 시당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기서는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음, 그래서 좀 숨통이 트이는 곳? 맞아요. 저는 좀 그래요. 숨통 트여요. 음, 음, 숙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좀 부담이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마음껏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 마음껏 질문해도 된다. 그리고 내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그거 하지 않는다. 존중해 준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학이잖아요. 곧 네. 방학이 되기 전에 조사하기 이제 조직하기, 일반하기, 전이하기, 성찰하기 나왔거든요. 네. 자, 조사하기가 151쪽부터 해서 24페이지였었고 이것은 이제 25 조직 및 정리하기 보고 올까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이거 하시면서도 선생님들 더 이렇게 적용이나 또는 학교에서의 경험들 이런 것도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예, 잘 조사해보고 잘 집중하기도 적용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푹 좀 쉬셔요. 네, 방학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방학 얼마 안 남았어요. 방학 때까지 다들 무사히 잘 마무리하셔요. 네. 네, 들어가세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